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찐 실화 범죄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템플 기사단의 진짜 실체에 대해 탈탈 털어보려고 하거든요. 13일의 금요일,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다국적 은행 시스템, 그리고 전설 속의 송배. 자, 여러분,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대체 뭘까요? 이걸 풀려면요, 무려 700년 전 중세 시대로 날아가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강탈 사건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의 목차입니다. 1부 십자군의 영웅에서 박해받는 금융가로 변모한 과정부터 2부 인류 최초의 다국적 금융 네트워크, 3부 13일의 금요일의 비극, 4부 이단 신문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5부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설대까지 아주 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부, 영웅에서 은행가로. 부제는 전사 수도승들의 비상입니다. 바로 넘어가죠. 원래 이 조직은 1118년쯤에 위그드 파행이라는 인물과 8명의 기사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뭉친 아주 작은 모임이었어요. 1129년에 교황의 공식 인가까지 받게 되죠. 처음엔 스스로를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성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법의 통제를 아예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권한을 교황한테 직접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개인들의 일상생활은 숨막힐 정도로 빡빡했어요. 고기는 일주일에 딱 3번, 뾰족구도 절대 금지, 심지어 자기 엄마를 포함해서 그 어떤 여자와도 뽀뽀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에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굴리고 키프로스 섬 전체를 통째로 소유한 데다가 나중에는 영국 왕실의 보석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해줬다니까요. 철저한 금욕과 엄청난 떼돈, 진짜 완벽한 불균형이죠. 2부, 최초의 다국적 금융 네트워크. 부제, 최고의 중세 은행 시스템 구축. 덩치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을 수호하고 칼만 휘두르는 전사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민간 군사기업이랑 글로벌 은행을 합쳐놓은 완전 새로운 집단으로 진화한 거죠. 특히 이들이 장거리 여행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게 중세판 여행자 수표인데요. 원리가 진짜 기발합니다. 순례자가 런던 템플교회에 현금을 딱 맡기면 암호화된 신용장을 하나 써줍니다. 그럼 돈 뺏길 걱정 없이 가벼운 몸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지부에 도착해서 그 신용장을 쓱 내미는 거죠. 그럼 정확히 그 금액만큼 싹 뽑아주는 겁니다. 장거리 금융 리스크를 그 시대에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부터 상인, 귀족들까지 이 기사단의 신용 시스템을 말 그대로 100% 믿고 맡겼습니다. 서비스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영국왕 헨리 3세가 섬을 살 때 부동산 중개부터 할부 결제까지 싹 다 대행해주고 심지어 프랑스 재무부의 하청업체 역할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럽 전역을 꽉 쥐고 흔든 인류 최초의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이었던 셈이죠. 3부 13일의 금요일의 비극, 부제, 절박한 국왕이 조작한 강탈 사건. 잘 나가던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결국 그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1307년으로 가보죠. 당시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는 진짜 빚의 늪에 빠져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양반이 이미 돈 좀 있다는 롬바르드족이랑 유대인들 재산을 싹 다 털어먹을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십자군 전쟁은 흐지부지되고 엄청난 재산을 쌓아둔 템플 기사단이 파리로 딱 들어온 겁니다. 빚더미 필리프 4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타겟이었던 거죠. 이 작전, 완전 국가가 주도한 치밀한 강탈 사건이었습니다. 1307년 9월 14일에 국왕이 밀봉된 체포명령서를 전국 각지로 은밀하게 쫙 뿌려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인 10월 12일 밤, 이 밀서들이 일제히 개봉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네, 우리가 아는 그 불길한 13일의 금요일의 유래가 된 날이죠. 이때 전격적인 기습작전이 벌어집니다. 성지를 누비던 기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장부 쓰고 농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중년 아저씨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싹 다 투옥돼 버립니다. 아니, 남의 자산을 통째로 뺏으려면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왕의 스파이들이 무려 127가지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날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었다. 무슨 고양이를 숭배한다. 심지어 비밀 의식에서 자기들끼리 배꼽에 키스를 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완벽한 중세판 가짜 뉴스였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원래 남이 돈 많은 거 배 아파하잖아요. 권력자들이 저놈들 이단이다 하고 꼬리표를 딱 붙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선동되어 버린 겁니다. 4부 이단 신문에 숨겨진 진실, 고문, 자백, 그리고 바티칸의 비밀입니다. 이제 진짜 어두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프랑스 국왕은 교황을 압박하려고 기사단원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관들은 빵하고 물만 주면서 굶기는 건 기본이고 발을 불에 굽거나 저 악명 높은 스트라파도 고문까지 가했습니다. 손을 등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달아서 어깨를 강제로 탈골시켜버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잔혹한 고문이죠.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기사단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를 포함해서 수백 명이 결국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맙니다. 자, 슬라이드에 적힌 54.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뭘까요? 시간이 지나서 교황청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고문받았던 기사들이 그 자백 사실 다 가짜였습니다 하고 증언을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필리프 4세가 진짜 무자비하게 나옵니다. 1310년에 자백을 번복한 기사 54명을 이단으로 몰아서 산채로 화형에 처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입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하고 입을 막아버린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결정적인 팩트, 진짜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2001년에 바티칸 비밀기록보관소에서 잘못 꽂혀있던 문서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거든요. 이 신홍양피지라는 문서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단 재판 기록을 보면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이미 1308년에 템플 기사단 지도부를 비밀리에 사면하고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이들이 무죄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내 이들을 처형장으로 내몰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수백 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속으로 용서했으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나약했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결국 빚에 쪼들리던 프랑스 국왕의 압박에 굴복해서 아주 위험한 결탁을 하고 맙니다. 1312년에 교황은 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체시켜버리죠. 그리고 1314년 마지막 총장인 자크 드 몰레가 파리 한복판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거대한 기사단은 한 줌의 채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5부, 영원히 바르지 않는 전설들. 템플 기사단이 불멸을 얻은 이유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현실에선 철저하게 짓밟혔지만 대중들의 상상 속에서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워낙 막강했던 권력기관이 너무 미스테리하고 갑작스럽게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13세기 아서왕 전설에서는 성배를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됐고 18세기엔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사에 영향을 줬죠. 현대에 와서는 소설 다빈치 코드나 게임 어쌔신 크리드의 단골 소재잖아요. 심지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에 이 이름을 갖다 쓰는 놈들도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지어진 그들의 빈자리는 엄청난 보물과 음모론이 뒤섞인 끝없는 팝컬처 신화들로 꽉꽉 채워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회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그들이 화형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무려 7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들에게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할까요? 단순히 전설 속의 성배나 보물 이야기가 재밌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었던 거대한 제국조차도 돈에 눈이 먼 국왕 단 한 사람의 탐욕과 조작질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싹 지워질 수 있다는 그 무섭고 잔인한 현실을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서일까요? 늘 그렇듯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